안녕하세요. 채널 조빈치의 건축가 조신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례없는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에서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죠? 관측 이래 역대급 더위는 해마다 갱신되고 있고 갑작스러운 강우로 인한 홍수는 수많은 도시에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기후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니뇨, 라니냐라는 말 들어보셨죠?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해수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해수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현상 모두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요.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엘니뇨와 라니냐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시키고 이것은 다시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엘니뇨는 극단적인 폭우와 폭염을 일으키고 강력한 라니냐는 심각한 가뭄과 한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홍수나 강의 범람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잦아진 물과 관련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액을 일으키는 건 바로 기후와 물에 관련된 재해라고 합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에 따르면 1970년부터 50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재해 중 기후와 물에 관련된 재해의 비율이 79%, 사망자는 56%, 피해액은 75%를 각각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와 극한 강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치수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국가는 이미 도심을 중심으로 수해 방지 시설을 건설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매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곳은 1991년에 최악의 가뭄을 겪습니다. 이후 주 정부와 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1943년에 완공된 세인트 빈센트 댐을 증축하기로 하죠. 이에 2014년 댐의 높이는 67m에서 102.7m로 저수 용량은 1억 110톤에서 2억 9,900만 톤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댐 증축에 4억 5,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077억 원이라 그래서 과잉 투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후 댐을 증축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2년 캘리포니아에 닥친 가뭄에도 댐 덕분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마르지 않았고 84년 만에 대형 허리케인 힐러리가 상륙했을 때에도 홍수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가뭄에 대비해 이렇게 손본 댐이 대규모 홍수의 위기까지 막아내며 진가를 발휘한 거죠. 이러한 세인트 빈센트 댐의 증축은 전 세계적 기후 변화의 성공적인 대체 사례로 꼽힙니다. 기존 인프라의 리모델링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밖에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댐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하천의 물그릇을 키우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댐 리모델링이란 기존 댐의 높이를 높이고 바닥을 준설해서 저수 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말하죠. 수십 년 전 댐을 지을 당시의 강수와 최근의 폭우 양상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사인데요. 일본도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 15개의 댐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1957년에 완공된 가스라자와 댐은 높이를 63.6m에서 75.5m로 용량은 9,270만 톤에서 1억 4,730만 톤으로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1955년에 지어진
신마루야마 댐도 높이를 98.2m에서 122.5m로 용량은 7,950만 톤에서 1억 4,600만 톤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댐 외에도 주요 도시의 인프라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수해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지하 탱크 그리고 지하 터널입니다. 도쿄 북쪽의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저수조가 있는데요. 축구장 2개는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로 길이 177m, 폭은 78m, 높이는 18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거대 조합 수조 안에는 수압으로 천장이 뜨는 걸 막기 위한 무게 500톤짜리 기둥도 59개나 서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그리스의 고대 신전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서 지하 신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루 500mm의 폭우는 물론 100만 톤의 물 폭탄도 거뜬히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이 지하 저수조는 5개의 물탱크가 지름 10m, 길이 6.4km의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유입 시설을 통해 들어온 물이 터널을 타고 물 저장소를 거쳐 조합 수조에 모이게 되고 수조의 수위가 약 10m를 넘게 되면 초대형 펌프 4개가 애도강으로 물을 퍼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펌프를 모두 가동할 경우에는 길이 25m 수영장 1개만큼의 빗물을 1초 만에 배수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거죠. 일본에는 이처럼 홍수기에 물을 가둬두었다가 평상시에 배수하는 빗물 저장 탱크 그리고 빗물 저장 터널이 도쿄를 비롯해 8개 주요 도시 곳곳에 건설되어 있는데 그중 도쿄 도심의 칸다가와 지하 빗물 저장 터널은 우리나라 양천구 지하 배수 터널의 모델이 된 곳이기도 하죠. 도시 침수를 막기 위해 지하 43m에 만든 터널인데요. 지름은 12.5m로 총 길이 4.5km, 저수 용량은 54만 톤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 25m 길이의 수영장 1,800개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시설 역시 도시 침수를 줄이는 데 크게 한몫을 했는데요. 빗물 저장 터널이 가동되기 전인 1993년에는 시간당 47mm에 비해도 주택 3,177채가 침수됐지만 가동 후인 2004년에는 더 많은 비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잠긴 주택이 46채로 확 줄었다고 해요. 지금까지 대략 40여 차례에 달하는 활약상을 보였는데요. 지난 2019년 폭우 때는 48만 톤의 물을 받아들여서 도쿄를 물난리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이와 같은 지하 빗물 저장 탱크나 터널은 현재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 지역에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왔는데요. 지하 90m에 지름 11m, 길이 170km로 건설돼 홍수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카고의 대심도 터널. 터널 양쪽에 각각 140만 톤, 60만 톤의 저장소를 둬 차가 다닐 때에는 터널로, 호우 시에는 빗물 저장소이자 물길로 바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스마트 터널, 약 30여 개의 올림픽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파리의 지하 빗물 탱크 등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각 도시의 특성과 인프라에 맞는 맞춤형 수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도시 설계와 건축에 있어서도 기후 변화 대응책을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궁리를 해야 할 텐데요. 건축가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저도 더욱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시의 댐과 물탱크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얘기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조빈치의 건축가 조신영이었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까지.